경기 남부 전체가 지금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봉담하고 이번에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죠. 중도금 대란부터 시작된 거. 잔금도 아니고 중도금 대란이죠. 점점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묻지마 대출이 거절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이야기 문재인 정권 타는데 바젤3가 CSS입니다. 묻지마 대출 거부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이제는 못 빠져나가게 OP-용은 엑스맨 이런 것들 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환상이구나. 이런 거 느끼려면 한 적어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공포죠. 대출 어떻게 받아요? 왜? 바젤3니까. 왜? 소득 구조니까. 왜?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전세대출 전체가 대출 중단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건설사에서 어차피 알아 다 해줘요. 지금까지 떠들던 분들, 글 쓰고 댓글 부대들 갑자기 조용하죠. 밑에 대출업자들 계속 나와갖고 저희 은행 오세요. 저희 HK저축은행은 11%밖에 안 합니다.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대출해줘요. 결국은 몇 프로로? 저희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묻지마 대출은 못 해주는데 집단 대출은 5% 이상짜리 ARL 대출은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 금리 폭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내년쯤 되면은 서울이나 이런데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도저히 생각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15억이 넘어가면 15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안 됩니다.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상반기면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DSR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해야 돼? 3년 6개월. DSR 시작한 지, 내가 올해부터라고 그랬잖아. 올해 수도권부터. DSR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지금. 대출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받게 되면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은행이 대출해줍니다, 여기도 결국은. 뭐만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이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집단 대출이 안 돼. 개별 대출 들어가면 금리가 2, 3%씩 더 올라가죠. 그게 어디로 잡히는 거야? 은행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분양한 서울이나 이런 중견건설 분양하는 데는 중도금 대출이 수협이나 농협 안 되면 증권사 이런 데 11%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단 대출이 불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 달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년에 수도권에 분양하던 중견건설사가 부도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중견건설사들 청약했던 거 대규모로 잔금대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물어볼게. 내년에 잔금대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대형 건설사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견건설사 지금 엄청나게 분양했잖아요. 8억, 10억,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올해 물량의 1.3에 수도권 1.3에서 1.7배요. 분양 물량만. 개인들 현금 받고 있는 사람들만 갑오브 갑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죠. 대기업 모르겠는데, 그러다 대기업도 안 나는 겁니다. 2, 3년 가면. 어디든 대출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대기업 청약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야. 현금이 줍줍이라고 막 그럽니다. 그 와중에도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건설사 일단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일단은 건설이란 쪽이 이게 정말 악마스러운데 좀 이따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희 댓글 난 거.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집단 자살 가구로 조직폭력배하고 양아치들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몇천 명이 그냥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한번 이걸 먹고 살면 한 5, 6년 또 먹고 사니까. 미래 손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제 거 책 읽으면 분들 알겠지만. 팔 생각을 못 하는 거. 이 분위기에서 뭘 팔아. 안 팔린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해 가나? 들어갔으면 죽는 거라고. 능력도 없는데 들어갔으면은 그냥 나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떤지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읽어보면은 이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악마야, 악마. 엮였으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 죽을 수 있는 거 각오하고 시작했다는 얘기를 근데 누가 이제는 막 비웃더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겪고 댓글을 양심적으로 달아주셨어요. 바다라는 분이 달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재건축 매몰 비용 폭탄 얘기했더니 댓글을 다루셨어요. 어쩌다 재개발 지역에 살게 되면서 안 보고 안 겪고 싶은 것들을 보고 겪다가 최근에 나온 사람입니다. 읽어보시면은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왜 보면은 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네. 근데 이쪽 업계 사람은 그 생태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돼 있습니다.
건설사 언론 유착, 투기 주장, 그 조사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 지금 이거 사건이 터지면, 내가 그랬잖아. 이번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틀리다고. 예전 17년 초에 살벌한 댓글 저 협박 많이 받았었어요. 부탁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판에 들어갔으면은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이 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조합장 선출부터 조폭들이 조종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장은 소시오패스라서 주민들 협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면서 재미있어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요. 주민회의 때는 그리고 주민들 동의서도 형식만 갖추고 조작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 잘 봐봐. 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날 보면은 그렇게 증오하는지. 주민회의 때는 주민보다 용역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회의장에서 신분증을 입장 못하게 막고 엉터리로 감정평가하고 서류 조작하고 거짓말로 주민들 이간질하고 선동하고 이에 대해 항의한 사람들 유치장에 넣고 명예훼손 고발하는 입 막고 그 공포의 현장에서 무수한 공갈 협박을 당하며 국기훈련을 했습니다. 화병으로 병원에 다닌 사람 정말 있었습니다. 우리 하소연할 데 없거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공무원들은 오히려 조합장 대변인이 되어 적극 협조자로 나섰습니다. 집값, 전셋값이 하루에 다르게 뛰어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돈 더 받아내려 한다는 강성 프레임을 씌워 아직 보상비도 안 받았는데 구청에서 동네에 있던 내가 CCTV 먼저 설치하라 그랬지. CCTV 먼저 철거하고 아직 이주 날짜가 멀었는데 한전에서 동네 보안 등 모조리 꺼버렸습니다. 무섭고 더러워서 살 수 없게 만들고 일부러 원격 조종 장치로 소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법을 따져 항의하는 주민 근처 빈집에 불을 여러 차례 질렀지만 경찰 수사 안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1년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노상하는 말 증거를 대라. 민원을 내도 공무원들은 미사역으로 알맹이 없는 답변서나 보내는 것은 끝. 절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담당자 출장 갔다 오고 거짓말만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 윽박지르고 협박했습니다. 조합에서 범죄예방센터라고 사무실 만들어 깡패들 열어 앉혀놓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 잔머리 굴려서 돈 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 재산, 신분, 인권 이런 거 지켜주려는 곳 없습니다. 그저 악의 속을 쓰레기통에서 무사하게 벗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제가 지역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에서 지우려 노력할 뿐입니다. 돈 때문에 나쁜 인간들에게 비굴하게 구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비굴하지는 않았지만 비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를 하다가 내가 살기 위해 눈 감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신분을 보장해야지 왜 사기꾼들의 인권만 보장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권리만 있냐는 작가님의 절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주민들 아직도 아파트 완공되면 떼돈 번다는 기대와 환상에 잠겨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더 유용할 수 있는데 그 주민들 생각하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끝이 그들의 바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되게 현명한 분이시네요. 무법지대, 법의 사각지대를 이 늦은 나이에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작가님이 욕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정의와 그 용기에 공감하고 저는 뒤에 숨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세상 험한 것을 모르고 살다가 재개발 지역에서 지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알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혼돈의 와중에 작가님을 만나서 내가 본 세상이 반쪽짜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독하게 우울했던 시간을 버텨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작가님의 아슬아슬한 제가 보기엔 위태로운 용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서워서 댓글도 함부로 못 쓰는 비겁한 늙은입니다. 용기 있는 방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특수한 경우예요. 자기 이해 안 맞으면은 요원들 보냅니다. 그 요원 이름이 OP 요원이에요. 따라해봐. 뭐라고? 입주하기 전에 보내는 요원들을 OP 요원이라고 그래요. OS 요원들은 그거 받으러 가는 거고 이 사람들 지시하는 사람들을 OP 요원이라고 해요. 용역 깡패하고 양아치하고 사기꾼하고 재개발 조합장들 등등등이 이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OS로 했는데 OP 요원들이라고 조직적으로 건설사에서
대표적으로 인천에 옛날 살인사건 났던 사건들이 있어요. 영등포하고. OS 요원들은 돈을 이렇게 도장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시고요. 고용돼서. 그 위에 있는데 OP 요원들은 안 나왔네요. 조합장된 3대가 먹고 산다. 다 시행사하고 나중에 수사하면 시행사 관련 없다고 다 손절하십니다. 네, 대기업에 당연히 이런 분들이 필요악이라고 고용을 합니다. 2020년부터 벌써 어마어마한 카페 했다고 벌써 뉴스가 떴어요. 분양부터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가격 띄우기 이런 것도 건설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일산이나 이런 것 지금 위심을 다 하고 있죠. 갑자기 2달 만에 2배가 뛰었습니다. 일산도. 입주하기 전에 청약하고. 백수들 이제는 다 먹고 사는 거지. 성실한 피 빨아먹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인연을 맺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도 못했던 일들 많이 겪게 된다고. 가족들하고. CCTV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범죄 우려, 그거 얘기를 해주는 거야. CCTV를 다 철거하니까 여기 범죄 우려 구역이라고 지자재 CCTV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라는 거야.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거 남기는 거예요. 계속 갈등, 서로 막 증오, 갈등, 반목을 지속적으로 유도, 친절한 척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니, 그 사람 그렇더라고, 처음에. 아니, 그 조직적으로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면 사람들이 놀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설사에 대해서 법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건설사는 기업이고, 기업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거는 헌법에서 법이 보장, 국가 법이 보장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나라입니다. 그 이상의 짓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기업이 영리활동하는 건 우선 다 합법입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돈 주고 우리나라는 다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녀 교육비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절박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돈 몇 억만 주면은 자기 부모 시체라도 끌고 올 기세야, 보면은. 물론 안 보는 데서 협상할 때. 예, 개인이 손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환상만 만들고 돈만 빨아먹고 도장 찍게 하고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여기 성실히 내일 살아가실 분들 피나 빨아먹고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버러지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잘 되려고 그러면 기생충 같은 버러지들에게 법이나 시민들이 냉혹하고 냉정해야 돼요. 벌써 이 지랄이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엮어요, 뇌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추락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러지들에서 이제부터 친절하고 이분들 보시면은 뻔뻔하고 친절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기생충 같은 인간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주에 중도금 대출 인문이 앞으로 혼란스럽고 쓰레기들 많이 출동시킬 거야, 건설사에서. 다 환상 만드는 거야, 인생을.